안녕하세요. 기억니은 디글리얼의 메인 진행을 맡고 있는 데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방송 이후에 피드백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청취자들은 왜 그렇게 샤이한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댓글 남기라고 제가 오더를 내렸는데, 여튼 할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애청자께서 말하시길, 기사나 연구 분석적으로 파고들지 말고 썰 위주로 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그죠? 맞아요. 연애 관련해서 찾다 보면 아무래도 기사나 연구를 많이 찾게 되는데, 또 거기에 매몰되면은 되게 우리 무슨 매거진도 아니고 그 얘기에 계속 빠져들게 되잖아요. 네. D는 어떻게 검색하세요? 저는 뭐 대본거리들? 기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검색을 하다가 네. 이제 기사나 이런 걸 읽다 보면 꽂히는 단어들이 하나씩 있어요. 관련된 거? 관련된 거. 네. 그럼 거기로 이제 또 한 번 더 깊게 딥 검색을 해서 네. 또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되는 그죠. 거. 근데 저도 썰 위주가 재밌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바로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제를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발제를 약간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지 네. 썰을 묻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였다는 거.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양을. 한창 대본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가 저도 이런 피드백을 들어가지고 괜시리 뜨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애과학이라고 뭐 채널처럼 저희 너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그분도 말씀을 해주신 거였고, 저희 그럼 당초 의도대로 B급 감성 잘 살려서 앞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2회차 녹음 일정하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네, 얼마 안 지난 시간이어서 근황이나 소비했던 콘텐츠를 묻기보다는 여름이니까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료나 디저트 소개해 주세요. 음료나 디저트. 네. 저는 지금 스타벅스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세 가지 음료 중에서 진짜 맛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밀크 블렌디드 위드 포테이토. 다 따로 노는 느낌이죠? 밀크. 근데 이거는 근본이 있는 메뉴예요, 사실. 밀크쉐이크 감자 찍어 먹는. 다른 건 근본이 없다.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프리즌 네? 브레이크에서 그 간수가 밀크쉐이크, 그러니까 딸기 쉐이크에 감자 찍어 먹어요. 뭐 네.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위에 감자 플레이크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네. 이 메뉴를 드시는 분들은 꼭 스푼을 달라고 해서 스푼으로 떠먹으시길 바랍니다. 약간 식사 느낌인데요? 근데 또 식사 같진 않아요. 가격이 식사 같죠. 가격이. 꼭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디네 메뉴 추천이었고, 네, 네. 오늘도 어렵사리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 방송분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근래 가장 맛있게 드셨던 메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이랑 같이 일하다가 네. 여기 불려 나온 제리라고 합니다. 소환하신 건가요? 네, 제가 소환했어요. 제리입니다. 오! 네, 맛있게 드셨던 거는 맛있게 먹었던 디저트요? 근데 너무 먼 곳에 있어요. 어디 있는 건데요? 포르투갈 여행할 때 먹었던 저는 막 제주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포르투갈까지. 너무 멀다. 너무 멀죠. 에그타르트라도 먹었나? 벨렘 지구에 있는 100년 된 그 에그타르트 집 있어요. 나타라고 부르거든요. 포르투갈어로. 그 나타우. 텍스트만 들어도 맛있다. 네, 그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게 제가 여행 중에 만난 한국인 분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막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살 때 자기도 이제 뭐 맛있는 거 그냥 디저트니까 조금만 먹으면 아쉽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그 사람도 딱 2개만 사고, 다른 사람들이 막 1박스 2박스 할 때 에이 뭐 저렇게 필요해 막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다고 했는데, 나와서 먹자마자 후회했다고 그런 말씀했어요. 더 살 걸. 근데 우리 시즌 1이 음식이었잖아요. 네. 달걀 편에서 다민님도 맞아요.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데. 근데 여기가 거긴 꼭 같은데? 그래서 하신 한국인들이 거구나. 가서 엄청 많이 네. 산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그만큼 양 절대 안 먹는데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먹는다고. 근데 아직도 생각하면 침이 고이는 맛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자, 들어와서 여러분들 포르투갈로 떠나세요. 이번 여름.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디저트 소개 여기까지 맞춰봤고, 시즌2 8화의 주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사실 2응이잖아요, 이번 차례가.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만한 주제예요. 그 연애 대주제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남고 불편하고 후회도 남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팀 공개해주세요. 이별입니다. 이별. 이건 왜 한 거예요? 이니까. 이런 접근 좋지 않고요. 우아할 수는 없는 키워드예요, 이게. 세세하게 파고들면 마음 아픈 거라서 그래도 할 말은 참 많을 것 같은 토크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토크 순서는 딘이 먼저 하고 제가 하는 걸로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가져온 첫 번째 이야기는 이별하는 연인들의 카톡 신호입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는 연인들에게도 어느 순간 서로에게 마음이 식어버리는 때가 오겠죠. 근데 이 두근두근의 유효 기간 되게 얼마나 정도 생각해요, D는? 저는 네. 짧습니다.
짧아요? 저 개인적으로 짧고 금사빠라서 짧게 끝나는 거야 아니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대. 네. 아이고. 그거 모르겠어요. 어이. 아 그래요? 지금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 상대방이 혹시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면 제가 말하는 카톡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계속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하는 연인. 미안해 봇. 미봇. 미봇. 진짜. 네. 무슨 말을 해도 로봇처럼 말끝마다 미안해라고 말을 하는 유형입니다.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툼으로 인해 귀찮아지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그 특유의 말과 표정이 있어요. 아 미안해. 이런 그러면 거. 또 그러죠. 뭐가 미안한지 또 물어봐야 돼요. 그 무한 순서도 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처럼. 그러면 여기서 다 미안해 이러면 그래서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서 계속 순서도 이렇게 불리고. 근데 정답을 맞추면 미안할 짓을 왜 했어? 맞아. 이러면 틀렸으면 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맞아, 되는 맞아요. 거야. 난 이거 왜 아니? 많이 답이 당해보셨나 본데요. 되게 감옥이잖아요 이게. 탈출구 없는 감옥. 두 번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답이 없는 연인입니다. 하루 종일 벽을 보고 대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이럴 때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연애 초기에는 먼저 연락을 하고 안부를 평소에 많이 묻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내가 안부를 물으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식어버린 이거는 거죠. 내 일상으로 바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좀 답이 늦는 편인데 저번에 나오셨던 게스트분 JB가 말했잖아요. 결국 이것도 그냥 관심이라고. 제리는 연락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짝꿍이 있으면. 자주의 기준이 얼마나인가요? 진짜 숨 쉬면 하는 수준. 내 숨 쉬면서 하면서 어떤 뭐래요? 궁금하면 그냥 불쑥불쑥 연락하고 바로 답 왔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아니면은 근데,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일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근데 뭐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바로 답이 올 거란 기대가 애초에 없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다고 막 몇 시간 한나절 넘게 그 연락 안 되는 건 좀 이유가 있어서 뭐 이렇다라는 설명 없이 아니면 갔다 그러고 설명 없이? 나서도 뭐 설명 없이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반나절 6시간 정도는 맥시멈으로 참을 수 있다 이거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6시간. 네, 6시간. 6시간이요. 근데 뭔가 사유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유가 없다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유 미제출하고 무단으로 하면은 벌점. 심할썼어야죠. 심할썼어요. 연락 심할썼어야죠. 네. 약간 과장님 스타일인 걸로. 네. 결제 받고 나 내일 뭐 몇 시간 동안 안 돼. 연락 안 돼. 라떼는 말이야. 세 번째입니다. 프로필 사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으로 했을 때. 연애 초반에는 항상 함께 찍은 사진으로 설정해 놓더니 어느 순간 풍경 아니면 동물. 정답. 우리 어머니. 풍경, 동물, 꽃사진. 나이차가 꽤 나는 커플인가 보군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은근히 서운합니다. 근데 이게 같이 만나는 거를 티를 되게 내야 되는 사람이 한쪽이고 그냥 둘만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SNS나 프로필로 티를 내야 되는 사람이냐 이러면은 되게 갈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만나는 거를 주변에 막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카톡 프로필은 항상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쑥스러워하는 제 프사. 약간 다 가린 거. 마치 솔로인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섭섭해하는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네. 화살을 쏘시는 네. 섭섭해하는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왜 너는 항상 혼자 있는 것만 프사를 하냐고. 인생은 혼자니까 이러면. 근데 저도 공감이 돼요. 이게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티내거나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티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게 부담스럽고 맞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네방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그쵸. 같은데 나 애인 있다 막 이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그래도 그냥 둘이 좋으면 좋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티를 내야 맞아요. 되나. 만약 상대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달래는 마음으로. 나는 원래 그런데. 못된 남자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지 않고 네. 잘 설명하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막 걸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난 주변 또 사람 멘트만 똑같이 착하게 말하는데 난 원래 그래 이러는 줄 알았어. 마치 고객님 상대하듯이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닉네임 누구누구님 이렇게. 안 그러면 진짜 왜 서운해하는 포인트도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는 사진이 잘 안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 잘 못 찍거나 아니면 둘이 찍어도 내가 더 못 나오는 사진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또 걸기 싫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좋고 싫고 떠나서. 근데 보통 여자친구분한테 컨펌 받고 푸사하시지 않나요? 하면 하죠. 하면 그렇게 하고 하죠. 싶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잠식당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 잠식. 내 SNS인데 왜? 대인도 그러면 네.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구속같이 되는 거가 다 싫어요. 그런 게 오는 순간 오호라 이것 봐라 나랑 싸우자는 거
너무 전투적인가요? 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카톡이 최대 5개를 넘지 않는 연인. 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필친 서비스 가입하는 계정도 하루에 이 정도 보내지 않나요? 근데 5개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핑퐁이 5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첫 스타트 일어나서 잘 잤어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어. 일어나서 점심 그리고 뭐 오후 저녁 잘 때 5개. 그럼 진짜 생존 신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없는 거잖아요. 스몰 토크는 안 해요? 바쁘면 너무 바쁘면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네. 바쁘면 그럴 수 있는데 요거는 네. 거의 그냥 계속 꾸준히 그렇다는 것 같아요. 매일 5개씩만 한다. 진짜 약간 무슨 뭐 카톡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비기 알 모자라면은 그쵸. 5개씩만 보내는 것처럼. 아니 그때도 막 연인한테 보내고 싶으면 알 충전해서라도 하는데. 알 잘못 충전하면 망해요. 네. 마지막입니다. 작은 일에도 잔소리하던 연인의 잔소리가 점점 줄어들 때. 이건 땡큐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작은 일에도 매번 잔소리를 하면서 땡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작은 일에도 매번 잔소리를 하면서 나를 걱정했던 연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기색 없이 그냥 병원 갔다 와 이 말만 한다면 더 이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뭐 다 공감이 되지만 이 5가지 유형들의 공통점이 딱 이거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쪽에도 약간 책임 소재가 있을 법한 게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찡찡이 일상인 사람이면은 나도 임계점이 넘으면 거기서 체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뭐만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아파 이런 게 일상이면은 나중에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놔버리게 되는 그런 거. 계속. 그러니까 얘는 계속 찡찡대니까.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게 일상인 사람들은 그 자기 짝한테도 되게 안 좋은 에너지를 풍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 표현한다?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좀 예의 차릴 건 차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얘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살펴야 되지 않나. 저 어느 정도는 네, 공감. 저의 해명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소리를 근데 좀 하시는 편인가요? 연애하실 때? 근데 안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그게 하는 사람도 싫고 사실 들어서 고쳐질 거란 보장이 안 되고 그냥 애초에 그냥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고쳐질 거면 애초에 고쳐졌겠지만 고칠 수 없는 게 있고 그거를 하면서 더욱 싫은 게 그걸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서로 약간 감정이 상하는 모습 그리고 계속 잔소리라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잔소리잖아요. 계속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싫어요. 맞아. 갑자기 잔소리 하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리 짝꿍이 눈치는 많이 보는데 눈치 없는 스타일이면 그러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줘. 이런 말도 잘 귀담아 듣고 하는데 하는 행동들이 약간 센스가 없어. 근데 원래 제 맘에 100% 드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인드면 진짜 좀 편하게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나보면 나는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진짜 확실하게 뭔가 그런 거 걸리는 사람은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고. 명확한 거 사람을 때리거나 해하거나 뭐 본인만의 다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애매하게 있는 게 그게 그런 부분들이 다 잔소리가 되긴 하는데 질문이 뭐였죠? 왜 갑자기 샜지?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많이 하는 스타일이신지 해봤자 안 바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불편하니까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필요할 때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회초리 드는 스타일. 근데 잔소리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로도 나왔죠. 임수롱. 겨우 맞추 정답. 정답. 노래 퀴즈. 그거 모르면 안 되는 세대야. 그쵸. 그렇게 옛날 노래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맞아. 아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건 제가 썰 위주로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썰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별할 때 예의를 차리시나요?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인지는 하는데 막상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이별이란 상황 자체가 뭐 좋은 이별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되게 역설적인 거잖아. 좋은 이별이 어딨어. 안 좋게 헤어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덜 추하냐 뭐 추하냐 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좋은 이별, 아름다운 이별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이별은 어떻게 아름다워요? 꽃 있는 데서 막 이별해야 되나? 뭐 도깨비랑 지은탁 정도는 아름다운 이별일 수도 있겠지. 우리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약간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헤어져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냥 현실에 또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있을.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는 또 말 못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라라랜드? 슬픈 거야. 아, 예를 들면 나 라라랜드 그러니까 안 봤어. 라라랜드 얼마나 응. 슬퍼. 라라랜드 안 봤어요? 네. 꼭 보세요. 다음 주 숙제야. 다음 주에 뭐 독후감 써와야 되나요? 네, 감상문 쓰세요. 감상문 써야 되나요? 네, 이별의 예의 얘기해 주세요. 만남이 있다면 보통 헤어짐도 있는 법인데 보통 헤어짐을 고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이별을 고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만나서 이별해야 된다라고 근데 알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사귀는 동안 많은 것을 함께했고 또 쌓여있는 수많은 추억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엔 일명 카톡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카톡으로 통보하고 정리하는 연인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나서 이별하는 경우가 더 드문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요. 오히려 만나서 하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사람들이 다 나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그래도 만나서 이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멋있게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도 그냥 좀 찌질하다고 하면 찌질하게 카톡 이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딘과 주변의 케이스로 볼 때 네. 지금 제리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아니요, 진짜요? 재밌어서. 재밌나요? 다행이다. 근데 왜요? 궁금해요. 저는 사실 서로 좋아서 만났던 만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좋은 이별 뭐 나쁜 이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별이면 그냥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그냥 차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만나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정말로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거나 뭐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화나 뭐 카톡이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 쳐도 파병 이런 거 아닌 이상. 네, 뭐 그런 경우가 뭐 아닌 이상은 만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게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저도 만나서 이별 통보를 해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굳이 만나서 이별 통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로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가라앉음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저는 만나서 이별을 할 때는 제가 먼저 통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이별을 먼저 하자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우선 만나서 이별을 하게 되면 통보받은 상대가 기분이 배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란 동물은 어느 정도 감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을 직감한 채로 약속에 나가는 오늘 만나자고 하는 건 종지부를 찍겠구나 하고 나간다.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부담도 있고. 약간 근데 제리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종지부도 만나서 찍어야지 약간 이런 입장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눈치가 사람이 있으면 체계되게 있고 네. 어차피 행동도 뭔가 되게 행복하게 만나던 것처럼 만나다 갑자기 헤어져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서히 다 그 예열이 되죠. 네, 예열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그냥 다들 그냥 끝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오히려 후련하게 나온다. 그때 감정은 다들 근데 기분은 나쁘겠죠. 근데 네. 서로 쿨하면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중고나라 쿨거래처럼 되는 거죠. 진짜, 잘 살아. 이렇게. 빠이. 한쪽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네. 아직 붙잡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윤종신 노래처럼 찌질한 사랑인 케이스엔 되게 힘들다 그렇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랑만 하셨나 봐요. 아니 저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굳게 마음을 먹고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붙잡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깔끔한 이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별을 고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이 이제 또 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람 마음이 또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정답이란 건 없는데 좋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본인은 안 울었죠? 저는 안 울었는데 또 네. 찌질하게 네.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운다. 90년대 뮤직비디오 같잖아. 노래방에서 틀어주는. 그래서 물론 예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얼굴 보고 이별을 고하는 건 더 잔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오버하자면 마치 본인이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 예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심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저는 나이스 가이 컴플렉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위선일 수도 있다. 네. 나름 약간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서 이별을 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굳이 여기 오늘 꼭 무조건 만나서 해야겠어, 만나서 해야겠어 이런 압박은 이제 안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정리까지 하는 마당에 애써 이렇게 포장으로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 네. 제리 지금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괜찮나요? 아니요. 근데 뭔가 신기해서요. 뭔가 다르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회피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도 사실 말하는 사람도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싫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뭔가 리액션이 그러니까 안 좋을 것도 알고 그런 게 모든 게 생각되니까 그냥 최대한 피하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이러면서 회피하는 거랑 그냥 어쨌든 내가 헤어지는 거 감수해야 되고 그냥 직접 그냥 만나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내겠다 이 두 가지라 생각했거든요.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약간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는 나는 A의 마음이라서 이게 좀 별론 것 같아 이런 거고 그렇게 안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게 성의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냥 잠수 이별만 아니면 괜찮다. 저도 그래서 전화로 통보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정 소모 막 그렇게 할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텍스트만 띡도 아닌 게 하이브리드? 이별의 하이브리드를 대는 건 좀 웃긴데 제일 그나마 나이스했던. 네. 근데 텍스트로 헤어지는 건 뭐예요? 그럼 우리 헤어져 하고 알았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아니에요? 문건조하게요? 카톡 이별. 아니 모르겠어서 그게 뭔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그래도- 카톡 이별 뭐예요 그러면? 카톡 이별은 약간 그래도 장문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장문을 쓰나요? 인우공처럼? 뭐 예를 들면 네. 보통 이런 거는 갑자기 대화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한 시간이 좀 뜸이 있잖아요. 대화 뜸.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내 상황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이제 방향, 미래, 그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모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근데 야 우리 헤어져 막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결국 그 포장을 하고 나서 헤어져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헤어져 이런 게 아니고죠. 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 그냥 하자. 돌려. 아니, 헤어지자. 아예. 끝내자. 저한테 설득되시면 안 돼요. 차단하자. 차단해. 디네 인생이에요. 디네 인생. 그냥 너는 오늘부터 남이야. 아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카톡 모르겠어요. 이별을 해보지 않아서. 근데 이건- 해보신 것처럼 말하셨잖아요 방금. 아니 그냥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긴 어디 가서 네, 뭐 사생활 잘 들었습니다. 진짜 사생활이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를 컨텐츠로 제공해 주신 거 매우 감사드리고요. 진짜네. 안 되는데. 이미 개인 잘라주세요. 그 다음은 전 요 정도로. 그래요? 또 아니, 많이 아니, 남았는데. 저는 지금 뭐 한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네. 좀 아쉽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시간이 또 쥐꼬리만큼 남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역시 최악의 이별 방법. 좋아. MSG 좋아요. 킹원 정보 회사 듀오가 없으면 또 우리 방송이 안 돼요. 소스를 늘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남녀가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 이별 방법은 직접 만나서 통보한다였습니다. 근데 저- 다 거짓말이야. 저도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정리하는 건 만나서 직접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설문에 직접 만나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나친 의심도 한번 해보고 여튼 미혼 남녀가 가장 싫어하는 이별 통보 방식은 역시나 1위 무작정 잠수였습니다. 42.7%. 이어 전화나 문자 그리고 제3자에게 듣는 통보 순이었는데 전 여기서 진짜 최악인 게 제3자한테 듣는 통보 같은데. 뭐야 이건 근데 뭐죠? 이 제3자에 듣는 통보가 아니 내가 대리 고백은 들어봤어도 대리 이별은 못 들어봤. 이거는 진짜 한 네. 명이 쓰레기라서 네. 더 이상 대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요? 근데 진짜 한 명이 쓰레기여서 어쩔 수 없이 네. 예를 들어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나 네 남자친구가 걔랑 팔짱 끼고 가는 거 봤어. 이게 대리 통보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다시- 그거는 증거를 말해준 거지. 증거 제출과 이별 통보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얼추 이거는- 포함된 과정인가? 네, 포함되어 있는 이거 확실한 그러니까 제가 순화해서 말을 한 거지 네. 뭔가 순화 안 하면 뭐예요? 이 생각까지는 안 해봤다. 저는 제3자한테 듣는 통보가 그냥 남한테 시켜서 야 뭐 헤어지자 그래 그런- 이런 그런 건 줄만 맞아, 알았어요. 맞아. 그런 게 있죠. 야, 헤어지라 그래. 헤어지라 그래? 그거 너무 무책임하다 진짜. 대리 고백보다 더 최악인데? 근데 전 돌아서 네. 이렇게 제 들어본 적 사자였어요. 있어요? 네. 사자? 네, 제 사자여서 네가 친하니까 전달해 줘라. 그건 네가 너무 말해야- 쫄보 아니야 이거를? 거의 뭐 근데 우체부 아저씨도 근데 아니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통보 방식에 쓰는 거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진짜 나쁜 원인을 제공한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이런 걸 쓴 게 아니다. 그쵸. 그 이전 과정도 또 있을 것이다. 아,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라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랬는데 제 사자는 또 처음. 네, 이게 과정만 몇 번 더 거치면 되게 다양하네요. 그쵸. 프로세스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문자는 좀 그런데 전화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저도 디니 얘기해주신 대로 직접 만나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찌할 줄 모르겠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잠수만 아니면은 그리고 여기 돌려서 하는 제3자 대리 이별만 아니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직접 만나서 그렇게 오면은 에너지 0에 수렴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소진되는 그게 나도 그럴 거고 상대도 그럴 거일 근데 것 어차피 같아서. 겪을 일 아닌가요? 그쵸, 겪을 일이긴 한데 그래요. 제가 그쵸, 너무 제가 부정적했네요. 네, 제가 욕심쟁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별 후 가장 힘든 점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별도 이별인데 그 후에 내 마음 추스르는 단계까지도 저는 이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 최애곡 중 하나가 이은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거 진짜 잘 녹여낸 가사가 들어있어요. 남성은 이별 후 가장 힘든 점으로 미련이 남아있는 자신. 자리 떠나고 나서 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연인과의 추억을 꼽았지만 여성은 옛 연인과의 추억 그리고 옛 연인과 연결된 지인 관계를 꼽았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CC 안 됩니다. 또 한 번 더 말할게요. 계속 CC 비추 때리고 네. 있죠 저희가. 우리 하나에 한두 번씩 해줘야 돼. 그래서 저도 옛 연인과 연결된 지인 관계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나중에는 그 술자리 마카로니 과자처럼 되잖아요. 안주자. 걔네 커플 얘기해봐. 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거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별 후에 굉장히 큰 여파로 다가오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성 쪽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헤어져서 힘든 게. 남자는 주로 자기 미련이면은 개인적인. 이제 여자는 이 쫑났는데 얘랑 연결된 지인 관계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 사이에 남자니까. 생긴 연결고리들 어떡할 거야? 약간 원하지 않는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내 음. 얘기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아. 두 분은 연애를 하면은 지인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티내는 이런 거 말고 그래도 내가 아는 혹은 이 사람한테는 내 짝꿍 정말 소개해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소개를 해주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이거는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이 연결된 지인 관계. 저는 네.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소개 안 해요. 웬만하면 소개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뭐 친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을 때 하는데 근데 그 수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적습니다. 그럼 만약에 짝꿍이 되게 나 자기 친구들 음. 보고 싶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먼저 친구들이요? 저쪽에서 저의 친구들요? 먼저 상대가 제리의 친구들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럼 일단 친구가 없는데 어떡하지? 농담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근데 재촉하면 일단 뭐 친구, 그러니까 친한 친구 몇 명 보여줄 수 있죠. 뭐 원하면.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근데 가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남자 어떤지 봐주고 싶을 때는 그냥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D는 저는 원래 잘 안 보여주는 편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여줬더라고요. 진짜 우렁각시처럼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근데 그 보여준 애들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연애 히스토리는 그 친구들 한두 명만 알아요. 저도요.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만 보여주지. 공증 서주는 친구들이 약간 보증 서는 애처럼. 네. 그런 내 느낌? 연애 히스토리는 너만 풀로 알고 있어 이런 건가요? 근데 풀로 걔네들도 뭐 풀로 알고 있진 않고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줘 이런 느낌으로 말해주는 건가? 청문회네요 사실상 인사검증. 그쵸. 뭐 국회 정상화된 것처럼 그때 하는 거죠. 그분은 그런 테스트 자리인 거 알고 나가나요? 아직 모르죠. 근데 보통 만나서 뭐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먼저 친구 보여줘라고 말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제가 먼저 야 내 친구랑 놀래? 막 이러진 않죠. 야 놀래 말래. 꼭 그렇게 거만하게 해야 돼요? 야 친구들이랑 놀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야 정신 차리고 와라. 정신 차리고 부럽다. 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에는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데이트 회차 때 제가 2대2 커플 데이트 하고 완전 대환장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는 친구고 뭐고 절대 안 보여준다 약간 그런 주의로 바뀌었어요. 경험이 있으신. 해서 그 이후에는 누군가 만약 다른 사람이 만나는 사람 좀 보여달라 그러면은 아니야 예쁘게 만날게요 라고만 하고 노코멘트. 나중에 결혼 때 봐. 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예쁘게 만날게요. 네. 맞아. 남한테 보여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뭐 이 정도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 이별의 슬픔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답변이 2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번 회차에 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은 금도 되고 약도 되고 2위는 일과 학업에 집중한다. 너무 멋있다. 프로다 이거 진짜. 난 일을 하겠어. 그리고 3위는 다른 이성을 만난다. 이것도 진짜 현실적인. 그리고 4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인을 잊기 위해 따로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간지 아니야? 근데 저도 노력은 안 하는 편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는 여기 나온 것 중에 일부 하이브리드로 집중할 거리를 갖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편.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가령 뭐 로코 드라마 예전 거 오나기 몰아보고 막 그런 거. 그리고 나이트뷰 스크래치 막 카페에 가서 한 3시간씩 긁고 있으면 상념이 다 사라져. 오사카성 하나 다 파면은 그 성취감과 함께 근데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묘한 자괴감도 들고 되게 변태 같은데 그런 감정이 딱 좋더라. 혼자 뭔가 했다 이런. 잊기 위해 따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인상적인데 저도 굳이 말하면 여기에 해당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따로 잊어야지 하고 뭔가 다른 걸 하기보다는 그래도 문득 그냥 그 사람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그럴 때도 있고 예전에 같이 갔던 데 갔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뭐 노래 그 사람이 좋아하던 거 우연히 듣게 되는데 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냥 얘가 이거 좋아했었는데 하고 뭐 생각 잠깐 나면 잠깐 나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스타일. 거기서 멈춰야 돼. 생각에서 멈춰야 돼요. 괜히 또 아 거기서 자니 하면 안 되지. 아 진짜 당연히 자겠지 무슨 당연히 새벽에 자지 사람이 언제 자겠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화나는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아, 누구한테 화가 이별 났을까? 극복 방법 어떻게 해요, 디는? 어허. 저는 네. 별로 노력을 안 해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디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거까지 되게 하고 게으른 사람 같다. 네 하고 제리의 이별 극복 안 한다. 극복을 안 하시는 극복을 걸로. 안 하는 걸로. 극복을 안 하는. 되게 아, 힘들어하는 걸로. 그냥 아, 네, 되게 그렇군요. 힘들어하는 걸로 이게 싹둑 어머. 끊겨서 오늘 또 타이머가 제때 와우. 울렸습니다. 그래서 1부 토크 마무리를 매번 오늘 인상 깊었던 걸로 물었더니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스 걸 뺏겨왔어요. 제리 딘에게 이별이란? 빠밤. 빠밤. 일단 딘부터. 저부터요. 딘에게 이별이란? 저는 되게 멋있고 싶은데 멋있을 수 없는 거. 결국 그냥 그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본질은 헤어짐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포장을 하든 그 본질을 숨길 수 없으니까 결국 슬프고 결국 힘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네. 제리는? 제리에게 이별이란? 이별이요? 그냥 응. 끝이죠. 오. 아 잘 모르겠어요. 더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아, 그냥 사실 이별 뒤에 뭐가 있나요? 잔이로 하지 않는 이상 그쵸. 잔이도 아무것도 안 남지 않나요? 아. 더러움만 남죠. 그냥 이별 공허함이다. 끝에 뭐가 남느냐. 결국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멋대로 해서. 네, 네. 멋대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별 후 들으면 딱인 노래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약간 감정 정리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휘성의 노래. 휘성 어떤 거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오, 되게 과하게 정리하네요. 너와 헤어. 네. 조세호식으로 불러야 되나요? 네, 제리는 아 이별 후에 듣기 좋은 노래? 뭐가 있지?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별 후 노래도 안 듣는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제리에게 이별 후 노래도 사치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급하신가요? 그러게요. 무서웠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은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진짜 아. 최근 이별을 겪어서 아직 힘드신 분들은 요즘 코너 잘 돼 있잖아요. 가서 인기 차트에 무조건 있어요. 이거 100위 안에 무조건 있으니까 가서 그냥 바로 시작 누르고 열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쵸. 14.3%. 네, 14.4%가 되는 거죠. 대인 노래로. 최근에 노래방 혼자 가신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저요? 근데 저는 원래 홈코너 자주 해요.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저 노래 잘하거든요. 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면은 1부 여기서 짧게 끊고 네. 이제 못다한 토크가 사실 70%가 더 있어요. 아하. 우리가 30%만 풀었기 때문에 별잭 브록에서 남은 70%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